안녕하십니까. 눈사랑원입니다. 오늘은 안검 연축이라는 병, 이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이렇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동영상을 더 많이 올립니다. 오늘도 씩씩하게 활력 있게 화이팅! 안검연축은 눈 주변에 우리가 눈이 있습니다. 눈 주변에는 6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은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신경은 눈에 있는 근육이 6개입니다. 상하 좌우 45도 방향 그 근육이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 근육을 주관하는 것은 대뇌에서 내려오는 뇌신경, 우리가 시신경이 아닙니다. 대뇌에서 내려오는 뇌신경이 눈 동자를 이렇게 근육을 주관해서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눈은 밖으로 노출된 뇌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동자지만 이것은 뇌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 그래서 그 뇌를 지배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대뇌신경이라고 합니다. 신경, 대뇌신경 3번, 4번, 6번 뇌신경이 눈에 있는 근육을 주관합니다. 만약에 뇌와 상관이 없다면 그냥 시신경이라고 표현을 쓸 텐데 이것은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 그래서 눈은 뇌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뇌신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번, 4번, 6번 뇌신경이 제 역할을 잘해서 눈동자가 잘 움직이게 되고, 그 뇌신경이 장애가 오면, 마비가 오면, 어떤 이상이 생기면 눈동자를 움직이지 못해서 복시라는 증상, 마비성 사시라는 증상, 이런 것이 생기게 됩니다. 눈동자 주변에는 눈 둘레 근육들이 있습니다. 특히 눈꺼풀 위에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주관하는 것은 대뇌의 기저핵이라는 데에서 근육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대뇌의 신경을 지배를 받아서 눈을 항상 움직이게 되는데, 대뇌의 기저핵이 어떤 원인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눈에 있는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수축하고 땡기고, 심하면 경련이라는 증상이 안검연축이라는 증상입니다. 말 그대로 안검, 상안검, 하안검, 특히 상안검이 연축, 땡기고 오므라들고 심하면 떨리고 꽉 죄고 있고, 그러니까 과도한 긴장 상태입니다. 과도한 긴장 상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스트레스라고 봅니다. 스트레스 또는 과도한 어떤 눈 근육이나 신경을 많이 쓰는 상태에서 오는 이제 증상, 결과물. 증상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이제 유추해서 따지면 가장 큰 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요즘 자율주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를 자율주행시킨다, 사람 타지 않고 자동적으로 주행하게끔 한다, 이렇게 하는데 AI 로봇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이 근육을 주관하는데 이 근육이 신경이 스스로 타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몸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중심 잡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아주고, 감정도 너무 이렇게 치우치면, 교감신경이 너무 지나치면 부교감신경이 저절로,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이런 상태, 그래야지 건강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교감 상태에서 항상 있고 부교감 상태 떨어져 있는 상태면 병이라는 증상으로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갑상선 안병증이나 안구 돌출이나 심장병이나 공황장애나 조울증, 조증우울증, 그다음에 안검연축, 뭔가 과도하게 긴장하고 땡기고 쪼여 있는 상태, 경련이 일어나는 상태. 그 경련은 우리가 어디 막 화나고 그럴 때 흥분하면 막 떱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누구와 싸울 때 꽉 이렇게 방어 동작을 합니다. 과도한 자기 방어. 그것이 여기 안검 부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이런 스트레스에도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큰 스트레스에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원인인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강한 사람인지.
또 정신적인 거에 대해서 얼마나 단련된 사람인지 단련이 안 된 사람인지, 또 신체 에너지가 커서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신체 에너지를 큰 사람은 외부적인 어떤 자극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 안의 안압 자체가 10에서 20일 사이를 정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정상인 안압입니다. 그런데 시신경이 약한 사람은 그 안압 자체도 시신경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안압으로 정상 안압이라도 안압을 낮추는 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혈압도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평균치를 잡아놨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높은 혈압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50 막 이렇게 올라가도 신경이 끄덕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만 높거나 혈압만 높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 신경이, 내 몸이, 신체 에너지가 건강한가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역치라는 게 있습니다. 역치는 이 정도에서는 아무리 눌러도 안 아픈데 그 이상 들어가면 아픈 겁니다. 너무 가볍게 자극을 주면 간지럽고 자극이 없고 좀 더 들어가면 시원하고 더 들어가면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물이 이제 99도까지는 기체로 안 변합니다. 물이 아무리 이렇게 뜨거워도 기체로 안 변하는데 단 1도만 올라가면 액체가 기체로 변해버립니다. 물이 또 얼음으로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0도가 돼야지만 딱딱한 고체로 되고 99도에서 1도만 올라가야지만 또 액체가 기체로 변합니다. 우리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꾹꾹꾹꾹꾹꾹 이렇게 눌려서 99%까지 쌓였을 때는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이 99도까지 꽉 찼을 때는 기체가 안 되고 그 밑으로 이렇게 할 때 얼음이 안 되듯이 조그만한 자극 99까지 찼는데 이제 누가 하나만 더 얹어버려. 그러면 1도만 올라버리면 확 이제 기체로 변해버립니다. 스트레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가 질병의 큰 원인이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콜티졸이라는 아주 나쁜 호르몬이 혈압도 오르고 안압도 오르고 내 몸에 충혈되고 붓게 하고 근육도 수축되게 하고 흥분되고 감정도 조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막 떨리게 되고 수축되게 되고 또 이런 증상들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콜티졸을 반대되는 이제 부교감 신경의 이제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만약에 교감신경이 항진됐으면 너 그러지 마. 좀 진정해. 참어. 이 내부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만하자. 자, 그만하자. 그런데 이게 안 달래지는 겁니다. 이게. 세로토닌이 우리 행복하게 살아, 즐겁게 살아. 그런데 얘가 흥분해가지고 이제 콜티졸을 막 분비하고 나 못 참어. 99까지는 참았는데 이제 하나 누가 더 얹었어. 나 이제 물이 아니라 나는 기체야, 기체, 수증기야. 나 날아가 버릴 거야, 막. 그러면 이제 병이 생기는 겁니다. 눈에 생기면 안검연증,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 머리에 생기면 중풍, 눈에 생기면 눈중풍. 어느 부위, 신체에 신경이 흐르고 근육이 있는 모든 조직에 뻥 터지거나 맥히는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99까지 찼다 생각하면 터진 다음에 신경이 손상되고 찢어진 다음에 망가진 다음에 치료하기보다는 그 전에 신호들이 옵니다. 나 감정 조절이 안 돼. 뭔가 몸이 찌뿌둥해. 뭔가 이렇게 자꾸 흥분되네. 자꾸 뭐가 실룩실룩거리네. 뭔가 이렇게 불안하네. 내가 몸에서 먼저 신호라는 걸 보냅니다. 그걸 증상적으로는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전조 증상.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신호를 보낼 때 그때 이제 진통제 먹고 나는 안 아파. 내가 아프다는 얘기는 나 아프니까 좀 쉬고 달래주고 만약에 음식을 먹어서 계속 아프다면 그 음식 먹으면 안 돼 라는 신호인데
소화제 먹고 그 음식 계속 먹는다든가, 내가 아픈데 진통제 먹고 계속 그걸 견딘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 그러면 좀 더 쉬고 좀 더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한 물을 먹고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달래주고, 나 자신은 소우주라고 그래서 수족의 미생물과 수족의 눈, 홍채라는, 우리가 이제 눈의 구조에서 여기 바깥이 각막, 홍채, 수정체, 유리체, 망막, 맥락막 이렇게 되는데, 망막, 우리가 가장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의 중심부에 황반이라는 부위인데, 황반부에 원추 세포가 600억 개가 있습니다. 상상도 안 됩니다. 망막 주변부에 막대 세포가 1조 개가 있습니다. 광수용체라고 합니다. 빛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제 전달하는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장 안에 미생물이 또 그만큼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일정한 균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조절하는 것이 자율주행차, AI처럼 자율주행차에 해당되는 것이 자율신경입니다. 신경의 기능이 깨져서 콜티졸과 세로토닌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부부관계가 이렇게 둘이 이제 부부라고 치면 맨날 싸우는 겁니다. 특히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병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이제 호르몬 변화가 와서 몸도 망가지고 신경도 망가지고 혈액도 안 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검연축은 가장 근본 원인이 신경의 과도한 긴장, 스트레스, 참을 만큼 참았는데 또 건드리네, 이거에서 오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내부 에너지가 약할 때, 신체 에너지가 약할 때 더 못 참는 거니까, 운동 통해서 신체 에너지를 키우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좋은 음식을 먹어서 자기의 신체 에너지를 강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과 깊은 수면, 그 다음에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가 호흡이 발달된 것이 이제 명상법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하는 것은 그냥 배꼽 아래로 숨 쉰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갖는 겁니다.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이제 복식호흡이 되는데, 운동 안 할 때는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아랫배로 들쑥 날쑥 들쑥 날쑥 이렇게 해서 이 아랫배로 기운이 내려갈 수 있게끔. 사람이 몸이 약하고 이 병이 심할수록 팔딱팔딱팔딱 합니다. 예, 가슴만 팔딱팔딱팔딱. 그게 더 심하면, 그리고 이제 초식 동물이나 약한 동물일수록 이렇게 크게 이렇게 뛰지 못하고, 약한 동물, 뭐 붕어나 어떤 조그마한 그 어떤 약하고 힘없는 존재일수록 붕어를 꺼내서 물 위에 올려놓으면 막 파닥파닥 하듯이 심장 자체가 뛰게 됩니다. 깊고 넓고 천천히 하는 호흡을 통해서 명상도 같이 하시고 좋은 마음도 가지시고 호흡도 하시고 신체 에너지를 운동을 통해서 늘리시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발효된 음식, 된장, 나또, 일본의 나또, 그 다음에 신김치, 그 다음에 뭐든지 숙성된 거, 요구르트, 고기도 숙성된 거를 드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건 막 부어가지고 구워서 먹는, 막 태워서 먹는 그런 음식은 피하십니다. 오늘도 안검연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실천하시고, 또 여기 오시는 안검연축 환자분들도 이런 치료는 여기서 하지만 개인적인 이런 거 관리, 자기 수양, 자기 수신, 자기 몸을 닦는 겁니다. 수신, 그런 것들은 환자분 개개인이 잘해서 좋은 결과를 같이 보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